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외모를 문제 삼으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은희 씨는 출산 후 갑상선 질환으로 체중이 늘어나자 남편으로부터 끊임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희 씨가 선택한 길은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든 여정이었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은희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시각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 사진 속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출산 전 52kg이던 몸무게는 어느새 78kg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몸이 계속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내린 진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서 체중 증가가 쉽게 일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죠. 은희는 그날부터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1시간씩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죠. 그렇게 몇 달을 걸었지만 체중계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포기하지 않고 수영장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관절에 부담이 덜 간다고 해서 선택한 운동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효과는 미미했어요. 주말엔 남편 몰래 산에도 올랐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며 땀을 흘렸어요.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만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체중계에 올라서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오히려 몸은 더 붓는 것 같았고 얼굴도 퉁퉁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재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요즘 거울 좀 봐. 밖에 나가기 부끄러워.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은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밝은 척했습니다. 첫째, 딸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안 울었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의 고통을 몰랐어요. 엄마는 괜찮아. 항상 괜찮아. 은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우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아내며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낳은 게 잘못인가? 아프게 된 게 잘못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날씬했던 자신이 생각났고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쇼핑하러 다니던 그때의 자신이 그리웠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습니다. 모임 전날이 되면 핑계를 대고 빠졌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집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졌거든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쟤 많이 쪘네. 결혼하고 관리 안 하나. 바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듣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웠고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옷장을 열어도 입을 옷이 없었어요. 예전 옷들은 다 작아져서 입을 수 없었거든요. 새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도 큰 사이즈를 찾아 구석구석 헤매는 게 창피했습니다. 점원의 시선이 따가운 것 같았고 거울 앞에 서는 게 고문이었어요. 은희는 점점 더 집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다른 엄마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가 빨리 돌아왔죠. 은희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신에 대한 혐오와 싸워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재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죠. 여보, 요즘 살 좀 쪘네.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은희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운동하고 있어. 곧 빠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이 말투는 변했습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쪄? 나 진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어느 날은 회식 자리에서 돌아온 재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어요. 오늘 후배들이 그러는데 형수님 많이 쪘다던데요. 나 진짜 쪽팔렸어. 은희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노력하고 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은희는 그날부터 식사량을 더 줄였어요. 아침은 아예 거르고 점심은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저녁도 아이들이 먹는 걸 차려놓고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상선 약을 먹어야 했고 그 부작용으로 배는 더 고팠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허기가 몰려와서 참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를 굶다시피 했지만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만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지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은희는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그런 은희를 보며 더욱 냉정해졌어요. 밖에 나갈 때 은희와 함께 걷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은희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부부 모임에 함께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다녀왔어요. 은희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 회식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재훈이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재훈은 최근 몇 달 동안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었거든요. 은희는 주저하다가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잠금은 풀려 있었죠. 재훈이 급하게 나가느라 잠금을 안 한 모양이었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언제 와? 보고 싶어 죽겠어? 상대방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재훈의 회사 후배였죠. 몇 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은희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수진 오빠 다음 주 제주도 가는 거 맞지? 재훈은 예약했어. 꼭 가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자신의 외모를 문제 삼았던 건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은희는 계속 대화 내용을 확인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은희가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던 바로 그때부터였죠. 재훈은 은희에게 살을 빼라고 잔소리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은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이 늦게 들어온 날들, 주말에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던 날들,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은희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야 은희는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다시 재훈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게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메시지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은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훈과 대면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재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밥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얘기?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은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은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솔직히 요즘 내 모습 보면 같이 살기 힘들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은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도 알잖아. 갑상선 때문이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핑계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관리하던데. 그리고 솔직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성격도 안 맞잖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격이 안 맞아. 그럼 왜 결혼했어?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은희는 그 순간 모든 게 허무했어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은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물었어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왜 우니? 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재훈의 불륜, 이혼 요구,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욕들까지. 엄마는 분노했어요. 그 나쁜 놈, 당장 집에 가서 따져야겠어. 하지만 은희는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아직 아이들이 있어.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는 마.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에 은희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한 달 후엔 어떻게 될까? 1년 후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최소한 내 권리는 알아야겠다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날짜가 잡히고 은희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떨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상담 변호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메모를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도 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심이 되시는군요.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봤는데 사진은 못 찍었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하지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일단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지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잘 모르겠거든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의 권리는 알고 계셔야 해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있고 배우자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재산 분할 기준 등등 은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은희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어요. 최소한 내가 무방비 상태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엔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확실히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두 아이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딸이었으며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야. 은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용기를 내어 갑상선 전문의를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약을 먹어도 체중이 안 빠지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약 용량을 조절해 볼 수 있고 영양 상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무조건 굶는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의사의 권유로 은희는 영양사 상담도 받게 됐습니다. 영양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친절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면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영양사는 은희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어요. 지금 너무 적게 드시고 계세요.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은희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은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았어요.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거였죠.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탄수화물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그날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건강해지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매일 아침 은희는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아이들이 건강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희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몸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따르니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거였죠. 재우는 그 사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이후로 그냥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여전히 수진을 만나고 있다는 걸요. 휴대폰을 더 조심하게 됐지만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재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재훈은 텔레비전을 끄고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죠. 저도 생각해봤어요. 재훈의 표정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했으면 해요.
재호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상담은 받았어요. 제 권리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재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우리 서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자. 은희는 그 말에 씁쓸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산 사이가 이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수진 씨요. 당신 회사 후배. 은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재훈은 변명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당신 휴대폰 잠금 안 된 날 있었잖아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담담하게요. 아이들 양육권은 은희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재훈도 동의했어요. 자신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고 했죠.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집과 예금이 조금 있었어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재훈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자료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결국 재훈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은희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의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었으니까요.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조건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은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은희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재훈을 마주쳤을 때 은희는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담담했습니다. 이제 남이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조정위원 앞에서 두 사람은 합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큰 다툼 없이 조정은 진행됐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화해 가능성은 없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재훈도 같은 대답을 했죠.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됐고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조정 끝났어.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잘할 수 있지.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랬잖니. 그날 밤 은희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심각한 엄마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딸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리 때문이야? 은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전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우리 소중한 아이고, 아빠도 엄마도 너희를 사랑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봐? 은희는 대답했어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어.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이들은 울었지만 은희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남았을 때 은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은희는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은희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살았던 집, 첫째를 낳고 이사한 집, 그리고 이제 떠나는 이 집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였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엄마 내 방이 어디야? 지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은희는 준비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분홍색 커튼을 달고 새 책상도 놓았어요. 지우는 좋아했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 집으로 못 돌아가. 은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새 집이야. 더 좋은 추억 만들자.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재훈이 양육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은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은희는 견뎠어요.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남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1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적응이 쉽지 않았죠. 어떤 날은 재훈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희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는 일, 그리고 마트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일, 단조로웠지만 나름의 리듬이 생겼어요. 주말엔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재훈에게 아이들을 보낼 때 은희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돌아왔죠. 아빠가 놀이공원 데려갔어. 재밌었어. 은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은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마트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때 친했던 수연이었어요. 은희야, 너 맞지? 수연은 반갑게 은희를 알아봤습니다. 은희는 순간 움찔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그런 은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두 사람은 마트 앞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은희의 손을 잡아주었죠. 힘들었겠다.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도 3년 전에 이혼했어. 은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만 마시더라고. 결국 헤어졌어. 지금은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은희는 수연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힘들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거든요. 힘들지 않아? 은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웃었어요. 힘들지. 근데 견딜만해. 그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진짜로.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수연은 은희에게 큰 힘이 됐어요.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할 수 있었죠. 수연의 권유로 은희는 이혼 여성들의 자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은희는 그곳에서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은희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고 대신 격려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처럼 한숨 쉬지 않았어요. 체중은 여전히 많이 나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희는 또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만 하기엔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기니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죠. 마트 일을 그만두고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상담할 때 은희는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견뎠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며 조금씩 나아갔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위로받았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죠. 어느 봄날 은희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고 은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은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스한 봄바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자신, 그 모든 게 소중했어요.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정말 행복했다.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의 나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웃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은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빛날 거라고 은희는 믿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도 화려한 반전도 없었지만 은희는 이겼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자신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고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그녀에게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은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외모든 나이든 어떤 것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은희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복수도 완벽한 반전도 없었지만 그녀는 진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때로는 완벽한 복수보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외모든 나이든 어떤 것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진심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